지금 이 영상을 혹시 불 꺼진 방에서 침대에 누워 홀로 보고 계신가요? 머리맡의 시계는 벌써 새벽 2시를 훌쩍 넘어서 3시를 향해 가고 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당장이라도 잠에 빠져들 것만 같은데 이상하게도 당신의 엄지손가락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지옥 같은 피로 속에서 눈을 뜨며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할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말이죠. 눈은 뻑뻑하게 마르고 머리는 안개가 낀 듯 멍한데 아무 의미 없는 짧은 영상들을 끝없이 넘기며 새벽의 고요함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어쩌면 지독한 자기 파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조금 의외의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들지 못하는 건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당신의 무너진 자아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복수를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의 지친 밤에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복적 취침 미루기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밤이라는 시간을 빌려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심리적 반작용을 의미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정해진 시간표대로 기계처럼 움직여야 했던 당신에게 유일하게 온전한 자유가 허락되는 시간은 바로 모두가 잠든 이 심야뿐입니다. 리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마음은 내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낮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역할극을 하며 살아야 했던 뇌는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주권을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신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낮에 에너지를 다 썼으니 밤에는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대시와 라이언이 주장한 자기결정성 이론을 빌려 설명하자면 인간에게는 자율성이라는 핵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낮 동안 이 자율성이 바닥나 버리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대로 잠에 들어 끝나버리면 내 인생에는 나의 의지가 단 1%도 남지 않았다는 실존적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생존을 위한 휴식을 희생해서라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려 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낮에 억울하게 사탕을 뺏긴 아이가 밤에 몰래 숨어서 챙겨 먹는 보상 심리와도 같습니다. 몸은 비명을 지르지만 마음은 이제야 살 것 같다고 속삭이는 이 기이한 불균형이 바로 당신이 밤마다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뇌과학적 관점인 자아 고갈 이론에 더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의 의지력이 마치 자동차의 연료처럼 한정된 양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이미 낮 동안 수많은 선택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며 의지력 배터리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밤이 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성적인 결단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의지를 다 써버린 상태에서 우리 뇌가 가장 쉽고 빠른 도파민 보상 통로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뇌의 전전두엽은 이미 지쳐서 잠들었는데 본능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깨어나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의 성격입니다. 보통은 나보다 더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의 SNS 피드를 넘기거나 자극적인 연애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의 갈등을 지켜보곤 하죠. 왜 우리는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이 시간에 남의 인생에 이토록 몰입하는 걸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자존감이 깎여나간 상태에서 하는 밤의 비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화면 속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자책에 빠지면서도 손가락은 멈추지 않는 이 역설적인 행동은 일종의 정서적 자해와도 같습니다. 또한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갈등을 보며 분노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타인의 결점이나 실수를 보며 심리적 우월감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드 현상이 작용하는 것이죠. 낮에 직장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억눌렸던 나의 공격성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향한 비난으로 분출되면서 잠시나마 정서적 해소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적인 심리적 공허함을 자극적인 정보의 홍수로 채우려는 보상기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보상은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잠깐의 쾌락 뒤에는 더 큰 무력감과 수면 부족이라는 물리적 피로만이 남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가르니크 효과라는 심리적 기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은 끝내지 못한 일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 동안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나 관계에서 얻은 상처가 마음속에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을 때 우리 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이러한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당장 마주하기 힘든 내면의 고통을 짧은 영상이나 자극적인 뉴스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마취가 풀리면 고통은 더 선명해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뇌의 편도체는 다음날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작은 지적에도 발끈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어제 당신이 잠을 미루며 행했던 보복의 대가입니다. 결국 당신의 밤은 당신의 내일을 망치고 내일의 망가진 삶은 다시 당신을 밤의 어둠 속으로 숨게 만드는 거대한 늪이 됩니다. 혹시 연인에게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는 따뜻한 위로를 구하는 대신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보여주며 거리를 둔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스라이팅적인 관계에서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답답함을 밤새도록 다른 사람의 가십을 소비하며 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밤을 지새우며 탐닉하는 그 이야기들은 사실 내가 직접 말하지 못한 억울함과 슬픔의 대리 배설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화면 속의 인공적인 갈등은 결코 당신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벽의 파란 빛은 당신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내일 당신을 더 무력하게 만들어 다시금 타인에게 휘둘리게 만드는 약점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우리 삶을 대하는 철학적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복적 취침 미루기를 멈추는 핵심은 의지력으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빼앗겼던 내 삶의 주도권을 아주 작은 부분부터 되찾아오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강조하는 자기 자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밤마다 잠을 미루는 나를 비난하는 일을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오죽 힘들었으면 이 밤을 놓지 못할까 라는 깊은 공감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게으르거나 한심하다고 비난하는 순간 뇌는 더 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이라는 도파민의 노예가 됩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기술은 미세 자율성 확보하기입니다. 낮 시간 동안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온전히 내가 결정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의도적으로 배치해보. 점심시간에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공원을 아주 짧게 산책하고 이어폰을 낀 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눈 감고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 우리 뇌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낮에 자율성 허기가 조금이라도 채워지면 밤이 되었을 때 보상심리로 인한 심리적 복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 종결 의식이나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오늘 하루의 모든 의무가 끝났음을 뇌에 공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출복을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아. 이제부터는 진짜 나의 시간이다라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주는 것이죠. 이때 스마트폰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휴식으로 정의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딱 30분만 즐겁게 보고 자겠어 라고 스스로 약속하고 이를 지켰을 때의 성취감을 아주 작게라도 느껴보아야 합니다. 만약 약속한 시간을 넘겼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정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구나 라고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다시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며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정. 세 번째는 감정의 시각화 연습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펜을 들어보세요.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 3가지만 단어로 적어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종이 위에 적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리적 완결성을 제공하여 밤새도록 머릿속을 유령처럼 떠도는 잡생각들을 잠재우는데 결정적인 도움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찰하는 자아라고 한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보내는 이 긴 밤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해 가는 다리일지도.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내일이라는 두려운 시간을 견디에 당신은 오늘 밤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가? 당신의 무의식은 사실 당신이 더 평온해지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조금 설러서 잠을 미루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든 해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전혀 변하며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온전한 휴식 덕분에 조금 더 단단하고 유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면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 날의 나를 위한 가장 숭고한 투자이자습니다. 당신이 평온하게 잠든 새벽 동안 당신의 뇌는 오늘 겪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기억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내일을 다시 살아낼 찬란한 에너지를 빕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 3시, 4시까지 스마트폰을 붙잡은 건 어쩌면 나 자신에게 미안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나에게 뭐라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자극적인 영상들로 보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보상은 화려한 영상이 아니라 고요한 어둠과 깊은 아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대화가 새벽을 홀로 지키는 당신의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기를 바랍니다. 밤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거나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만 손안에 파란 불빛을 끄고 당신의 소중한 두 눈을 편안하게 보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부드러운 숨소리에 집중하며 세상에서 가장 안온하고 깊은 꿈의 세계로 떠나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